오늘 장의 정석투자법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 이번 한 주 동안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는 바이오도 중요한데요. 서포트 해주는 산업군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는 주요 이벤트들 가운데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R 이 밸류업 이 지수가 발표되잖아요. 한 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아무래도 주주 친화 정책, 좀 배당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좀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금융주나 지주사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여기에 좀 부합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이오만 가지고서는 이제 자금을 끌고 오는 거는 이제 부족하고요.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배터리나 반도체나 조선주가 됐든 이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이제 인텔을 잡아먹는 이제 퀄컴이 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텔 인수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마이크론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25일 날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번 하락에 어떤 주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896에서 2386까지 그리고 또 2710에서 2490대까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2500에서 2550 여기서 이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바이오 중심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ST팜, SK 바이오팜 뭐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 추천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 정도. 그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가격이 좀 안 와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가장 후발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서 시간이 제일 늦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한 2주 가까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해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제 돈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짚어드렸던 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처음에 제가 보고 있었던 이 돈길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돈길이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순서대로 나타나야만 지수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대편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길이라는 거는 되게 다수의 많은 참가자들이 불특정 다수로 주식 거래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것도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락세를 일으키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이익 훼손이라든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야 어떤 사람들이 싸게 팔 거 아닙니까? 겁나서 팔든 아니면은 신용 청산을 당하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동이거든요.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주식 지금이라도 팔아라 선동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게 반등 나오는 것도 매수세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야 이제 그만 팔고 좀 버텨봐 이제 반등 나올 거야. 그러려면 좀 일부 주식들이 좀 반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멈추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느냐 이게 저는 유동성을 결정하는 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배층들이 피지배층을 어떤 식으로 선동할 것이냐 이걸로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전화에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을 텐데 그 약점은 저는 뭐로 보고 있냐면은 규모와 연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은 규모와 연속성이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배가 너무 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미리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왜냐면 돈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일반 개인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을 한다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다 싶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자금을 쌓아야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물량들을 많이 모아가야 되니까. 그럼 이 연속성을 보이기 전에 그 전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을 키우려면, 거래대금을 이렇게 키우려면, 자, 거래대금이 키우려면은, 뭐, 바이오가 자금이 늘어나서 시장의 자금이 늘어났다. 주식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된 이익컨셉이 높아졌고, 배터리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뭐 공급하는 계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 저는 이제 그것보다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기 전 단계가 사람들이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유동성,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늘어나기 전 단계의 행동들을 잘 보면 사람들이 계좌에 돈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좌에 돈을 넣으려면 사람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시장 이제 좀 바닥 쳤나? 그죠? 그럼 이건 심리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전 단계는 계좌에 돈을 넣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바뀐 거예요. 이게 찬스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뭐 추가하면서 기회로 활용을 하든, 그럼 그 전 단계에 기대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기대감이라는 거는 눈으로 봐야만 뇌에서 반응을 하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뭔가 터지는 주식이 나와야만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기 전에 보면 계좌에 돈을 넣고 그 전에 먼저 터지는 단계가 있으니까 시세가 나오는 주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점 터지는 주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고점을 돌파하는 주식이 나와야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고 그리고 계좌에 돈을 넣고 적금을 해지해서 주식을 넣고 이러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끊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끊겨요. 끊기면 그 불이 붙다 말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치자. 기회다 생각했는데 아니잖아. 그러면은 막 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막 돌아오려면 이 사람들을 선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면으로 계속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전 단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계들이 사람들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선행 작업을 미리 알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죠? 요렇게 해도 주식을 접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결과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2593인데 이거는 저는 별로 중요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선동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이 일단은 등장을 한 거는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유한양이 신고가를 본 걸 사람들이 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가는 걸 봤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신고가 가는 걸 봤고 리가켄 바이오 가는 거를 신고가 가는 걸 봤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꿈틀꿈틀 되잖아요. 넣을지 말지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한미약품이나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장기 소외받았던 주식들 같은 경우도 좀 반등에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도 전고점 돌파하는 걸 봤고, 그다음에 에스판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 뽑는 걸 봤고,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조정돼 반등 나오는 거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는데 달라진 거는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코스피만 나타난 게 아니라 코스닥도 나타났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응집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가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시장의 유동성을 키워야 되는 공통의 목표 이걸 하기 위해서 양반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유동성을 좀 키우려고 하는 이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제약에 대한 이 주도권은 전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뒤따라가는 형태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중심주가 일단은 추세가 유지가 되는 이분권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여태까지 시장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이오가 왕이 됐으면 왕의 권위는 유지를 해주고 왼팔 오른팔이 이제 든든한 그 부팀목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서 시세가 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을 제가 여러분 추천드리고 있는데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것도 이제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데요. 독일 이 폭스바겐 관련된 업체들 공장을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판매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독보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
이 차량용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내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사용 금지에 대한 규칙이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좀 자동차도 이번 구간에 좀 데리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게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터리를 거의 한 1년 반 동안 여러분한테 하지 말고 배터리 하지 마시고 반도체 하셔야 되고 반도체 이제 하지 말고 바이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2710부터 이제는 시장이 빠지게 되면 배터리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돼요. 배터리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아직 37만 원이 붕괴가 안 돼가지고 한 35, 6만 원이 안 오고 있는데 요런 거 이제 빠지면 배터리도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배터리 2년 동안 좀 들고 있었다가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도 이제는 하반기에는 다르게 봐야 돼요. 시장이 좀 오히려 출렁거리게 되면 중장기 관점에서 배터리 좀 살 생각해야 돼. 제가 1년 반 만에 배터리에 대한 포지션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은 좀 시간이 기니까 아무튼 결과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쪽 이슈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에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한미 반도체 이 삼총사가 돌아서는 흐름들을 보여야 되는데요. 반도체는 이번 구간에 좀 어떤 역할을 좀 보고 있냐면 사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23년도 11월 달 초 요때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요때의 배터리가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때의 반도체가 지금의 바이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 배터리 기억나십니까? 배터리가 지수가 급락 나온다 반등 나올 때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소외받았고요. 절반만 챙겨줬어요.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몇몇 기업들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 살린 게 아니라 배터리에서 절반만. 요런 구도가 전 나올 거로 봅니다. 반도체도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이번 구는 좀 LG전자 오늘 뭐 보니까 뭐 삼성전기 호재 나오던데 아무튼 반도체 IT 섹터 쪽에서도 이번에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절반만 살려주는 구조로 간다. 작년도 11월 달 배터리처럼. 그리고 그 자금들은 바이오가 싹쓸이 한다. 그래서 바이오가 포트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자동차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더 가져가는 식으로 이번 구간을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 이거 진짜 폐지돼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실적 발표도 또 있고 그리고 KR 이 밸류 기대에 대한 이런 것도 나오니까 아무튼 요거로 인해서 좀 자금의 연속성이 좀 붙는지를 보시면서 좀 필요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바이오를 좀 줄이고 말씀해 주신 주변까지 좀 시선을 확장해 볼까요? 아니면 바이오는 비중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쪽은 그동안 만들어놨던 현금을 좀 활용하는 게 나을까요? 바이오도요, 어떤 바이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바이오 자체에 대한 뭐 ETF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바이오 쪽에서도 이격 가열이 있는 애들이 있고, 요 데이터를 발표해서 미리 달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격이 출발이 안 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ADC 쪽이냐, SC 제형 쪽이냐, 시밀러 쪽이냐, 신약 개발이냐 쪽이냐에 따라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 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 김정수 운용역이었습니다.